안녕하세요.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전증여 재산 합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0년간 증여한 걸 모두 합산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되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10년간 동일인에 대해서 증여받은 걸 합산하는 건데 부모, 조부, 조모는 동일인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까지. 세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기준을 따질 때는 각 증여하는 시점에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증여하고 어머니가 증여를 하면 10년 내에는 합산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죠. 이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 이거는 부모님이, 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긴 한데 이게 합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합산은 안 됩니다. 왜냐면 부, 모, 이게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하는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혼을 했다 그러면 부 따로 모 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혼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오래 사셨는데 사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별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사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버님이 증여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님이 증여한 이 시점에는 부부가 아닌 거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론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부모님이긴 하지만 이 증여하는 시점에서는 아버님 안 계시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고 별개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각각의 또 다른 배우자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있고 계모가 있다. 그럼 아버지가 증여해 주시고 계모가 증여해 주시면 이 경우에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어머님도 계부가 있으면, 모가 있고 계부가 있으면 이 상황에서도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과 동일하게 지금 부모님을 말씀드린 건데 조부모도 계조부, 계조무,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면 합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더니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증여세 공제는 뭐 해봐야 5천만 원인데 증여재산 공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버님께 증여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님께 재산을 또 받는 것도 증여세율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거든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10%, 20%, 30%, 40%, 50% 이렇게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최저세율이라고 가정하면 아버님한테 1억을 받으면 5천만 원 공제는 됐고 1억을 받으면 10%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합산이 된다 그러면 또 1억 받으면 이거는 2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20%가 아닌 1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합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심화적으로 각각의 케이스별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혼을 하셨거나 그리고 사별을 하신 경우에는 이런 규정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